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막다가 울진과 울릉도 독도는 밤에 흐려져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 울릉도와 독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에 울진과 울릉도 독도로는 5mm 안팎의 비구름이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강한 일사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 24도, 포항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막다가 오후 한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예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SUV 운전자가 아이를 200m 넘게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도로 모퉁이를 빠르게 돌며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치고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생 9살 A군이 쓰러집니다. 추돌 사고를 낸 뒤에도 SUV 차량은 바로 정지하지 않고 몇 미터를 더 전진해 자동차 바퀴가 자전거를 밀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뛰어오고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180여 미터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이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00여 미터나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왔다는 게 A군 가족의 주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커브를 트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그걸 밀어가지고 세우지도 않고 바로.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주시가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에 코로나 방호 물품을 지원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자 경주시는 인도주의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추가 지원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자매 결연한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방호 물품을 보낸 것은 지난 17일 방호복 1,200개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지원했고 또 다른 우호 교류도시인 오바마시, 우사시와 니코시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주부터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3,000건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주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리된 상태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경주 시민들을 놔두고 그러고 정부에 반하는 그런 독단적인 시민 의견도 묻지도 않고 아직도 좀 위기에 좀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방호복 같은 거랑 좀 뭐 고글 같은 거, 뭐 여벌의 옷 같은 거를 따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확산되자 경주시는 일본의 자매결연 우호 도시로부터 태풍이나 지진 때 지원을 받았다며 상호주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경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에 대한 해명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다른 자매교류 도시에 대한 방호 물품 추가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독도새우가 청와대 환영 만찬에 올라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마리당 15,000원이 넘는 독도새우의 어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새우 30만 마리가 독도 앞바다에 방류했는데 깊은 수중에서 물총을 쏘듯이 어린 새우를 뿌려주는 독특한 방류 방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도 인근에는 3가지 종류의 새우가 서식하는데 이 중 가장 몸집이 큰 것이 머리에 복숭아 꽃 모양의 반점이 있는 도화새우입니다. 소주병과 함께 찍은 인증샷으로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리당 15,000원이 넘는 귀한 몸이라 방류 과정도 특별합니다. 전문 다이버가 방류 호수를 수중 20m까지 끌고 내려가 새우가 정착하기 좋은 해중림이나 암초를 찾아 물총을 쏘듯 새우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중 방류를 통해 초기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류 3, 4년이면 몸 길이가 20cm 정도로 성장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어린 도화새우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잡은 암컷 새우에서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입니다.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도 부근에서 울릉도 인근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우가 독도에 나는 새우가 지금 울릉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경상북도에서 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류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8년 도화새우 종자 생산에 성공해 매년 어린 도화새우 수십만 마리를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북 범도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간의 역량까지 총망라해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는데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회복세가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기반으로 경북의 인구 이동을 분석했더니 2월 넷째 주에는 1년 전보다 이동량이 무려 40%나 감소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민간 부분 역량까지 총망라해 역대급 규모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지사와 지자체장, 민간 대표 등 5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책 개발과 경제 살리기, 미래 재도약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전례로 보면은 일부 행정적인 처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이 기회는 실질적인 재앙 수준의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그동안 행정 도우미 역할에 그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책 입안은 물론 실행 계획까지 만드는 정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정만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민 모두가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서 경북이 다시 일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기대 속에 출범한 범도민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군은 산나물과 해산물의 수송을 위해 여객 전용선에도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2012년 울릉군과 옹진군 등 전국 10개 시군이 도서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발 택배 화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울릉군과 관련 선사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사 모두 포항 출항 기준으로 현재 월수금에서 화목토로 바꾸어 운항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울릉군에서는 울릉 특산물의 택배 수요가 몰리는 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두 선사가 요일별 교차 운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수청은 선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6월 중 2차 간담회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퍼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대구의 동전 노래연습장으로 불씨가 튀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동전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인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입니다.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 환자와 접촉한 10대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대구에 사는 친구 B씨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10대 C씨도 이곳에 왔습니다. 3명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중구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을, B씨는 18일 중구에 있는 또 다른 동전 노래 연습장에 갔습니다. C씨 역시 지난 14일 오후 달성군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동전 노래 연습장은 좁은 방이 빽빽하게 들어선 경우가 많아 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대구에서도 동전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고위험 장소, 감염이 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노래 연습장, 코인 노래 연습장이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학생 형제가 방문했던 교회와 인근 시장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로 검사한 교인과 상인 55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30여 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미래통합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선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와 농소 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을 비롯해 신라 완경 복원 예산 배정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 제출됩니다. 울진 지역 불법 골재 채취 의혹과 관련해 울진 사회정책연구소가 울진군과 군의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진 사회정책연구소는 울진군의 허가와 감독이 허술하다며 과다 채취와 불법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군의회도 감시를 강화하고 자원 보존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하천 골재는 5, 6년, 육상 골재는 10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골재 채취 허가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안동 산불 피해 면적이 800헥타르로 추정된다고 산불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뒤 취재진이 직접 면적을 재보니 2배가 넘는 1,735헥타르에 달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산림청이 보다 정밀하게 산불 면적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 직후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위성사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재진이 산출한 산불 면적은 1,735헥타르. 산불 면적을 재기 위해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찍은 화면은 산불 직후 드론으로 현장을 부분 촬영해 연결했습니다. 두 산불 현장을 비교해보니 산림과학원 화면의 불탄 면적이 더 큽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안동시 풍천면 쪽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위성사진은 높은 곳에서 현장을 한 화면에 잡았고
산림청에 들어오는 낮은 곳에서 정밀하게 찍은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이 제시한 산불 면적은 2,020헥타르. 취재진 산출 면적보다 대략 300헥타르가 크고 산불 당국의 추적 면적 800헥타르에 비해서는 무려 1,200헥타르나 큽니다. 이 2,020헥타르의 면적에서 바위 같은 산림이 아닌 부분의 면적을 빼면 최종 산불 피해 면적이 나옵니다. 산림청과 산림과학원, 경상북도, 안동시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900여 헥타르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복구비도 당초 800헥타르 기준의 230억 원에서 450억에서 500억 원 사이로 2배 정도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올봄 있었던 안동 산불과 고성 산불, 울산 울주 산불의 피해 면적과 복구 계획을 다음 주 초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에 울진과 울릉도 독도로는 5mm 안팎의 비구름이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강한 일사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 24도, 포항 25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다가 오후 한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예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